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도내 각 투표소에서도 일제히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은지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릉시 포남 이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동명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크게 붐비지는 않지만 부지런한 유권자들은 아침 일찍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22.3%로 높았기 때문에 오늘 본투표까지 합쳐 전체 투표율이 65%를 넘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자를 제외한 도내 100만 7,708명의 유권자들을 위해 오늘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660곳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등록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서 투표소로 가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지선과 마찬가지로 1인 7표제로 진행돼 1차로 석장, 2차로 넉장의 투표지에 기표하게 됩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투표가 끝나면 각 개표장으로 투표함이 옮겨져 개표가 실시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를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접전 지역은 자정 이후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여야 모두가 이번 6.13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가 집권해온 강원도 정치 권력을 진보가 처음으로 거머쥘지 아니면 보수가 수성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6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강원도는 보수가 장악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18개 시장 군수 중 한 번도 과반수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기껏해야 9곳을 차지했습니다. 79곳을 차지한 보수 정당의 11%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야말로 지방 권력 교체의 절대 혹이라고 주장합니다. 20년 넘게 보수가 독점해온 지방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경쟁해야 상품이 좋아지듯 지방 권력도 적절한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자들이 강원도의 비전과 정책 공약을 가지고 도민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렸습니다. 도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성원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년 넘는 독점이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지지였다고 주장합니다. 매 선거마다 능력 있는 인물을 앞세워 그동안 잘해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강원도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었다고 강조합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조금만 힘을 실어주신다면 승리도 가능합니다. 우리 보수의 자유한국당에 조그마한 씨앗만이라도 남겨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거대 정당의 독식이 지역 정치를 황폐화시킨다며 대한정치 세력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보로의 교체냐, 보수의 수성이냐, 강원도 유권자들의 선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도내에서는 모두 235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투표 방법에 대해 윤하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개표 요원들이 실제처럼 분류기의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투표 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이 도착할 도내 18개 개표소에는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도내 66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은 한 명당 7표를 두 차례에 걸쳐 행사하게 됩니다. 먼저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 또는 군수를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해당 후보에게, 비례대표 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도정 시정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공약 등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치러진 사전투표의 도내 투표율은 22.26%.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당선자 윤곽은 자정이 넘어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강원도의 대북 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대북 관련 예산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 눈길은 북미 정상회담을 방송하는 텔레비전으로 쏠렸습니다. 생방송을 보던 80대 남성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현실이 감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뭐. 눈물이 나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의 접경 지역을 포함한 강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강릉 제진 간 철도 연결에 앞서 제진에서 북한 온정까지 25km 철도 노선 보수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 노선은 2007년 이미 건설이 완료된 상태라 보수만 하면 금강산 철도 관광이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결핵 퇴치 지원, 남북 산림 협력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대북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예산도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남북 관련 예산을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강원도에 한층 중요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도와 시군 관련 부서가 비상체제로 전환돼 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작물별 맞춤형 대응 요령을 전파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 기술 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도내 미혼 청년 남성의 절반가량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만 25세에서 만 39세의 미혼 남녀가 주 40시간 이상은 일하는 비율이 남성은 50.3%, 여성은 31.4%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도 남성이 9.3%, 여성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청년층의 성별 평균 임금은 남성이 215만 5,700원, 여성은 178만 2,500원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남성의 임금 상승 효과가 여성보다 2.5배가량 높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어제 본사 대강당에서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토크 콘서트를 열어 선배와의 대화와 현장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을 설명하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원주로 이전한 관광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지역 인재를 18%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 산업 등 지역 업체에게 모두 14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투자 금액의 20%, 업체당 최대 6억 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설 투자, 기계 장비, 근로환경시설 등으로 착공 신고 후 보조금액의 70%, 정산 후 보조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상반기에 전기부품 제조업과 육가공 화장품 제조업 등 2개 기업에 10억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근로의사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은 자전거 재생센터 운영 등 지역 공동체 일자리 7개와 전통시장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공공근로 일자리 24개 등 31개 사업입니다. 모집 인원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42명과 공공근로 61명 등 모두 103명입니다. 월 평균 급여는 65세 미만이 125만 원, 65세 이상은 63만 원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에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2도, 영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앞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의 공공시설과 바닥 면적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상인 건축물 등 모두 1,650여 곳이며 5개 조로 구성된 조사단이 시설물을 방문해 출입구와 계단, 위생시설과 안내설비 등 90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합한 건축물은 발견 즉시 관련법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자원순환운동본부가 최근 강릉 시내 커피 전문점 314곳을 방문해 설문조사한 결과 평일은 한 가게당 평균 43개, 주말은 평균 92개의 일회용 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잔을 이용하는 고객 할인과 테이크아웃 컵 되가져오기, 그리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안 쓰기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조성 중인 하이원 워터월드가 다음 달 5일 개장합니다. 강원랜드는 4계절 실내외 물놀이 테마 시설인 하이원 워터월드 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완공되고 다음 달 5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1,670억 원이 투입된 하이원 워터월드는 실내외 9종의 풀과 7종의 슬라이드를 비롯해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국내 워터파크 가운데 4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